요즘 내돈내산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내 돈 주고 내가 산 제품이라는 말인데 광고형 콘텐츠가 아니라 솔직한 후기를 쓴다면서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최근에 광고형 콘텐츠도 내돈내산으로 탈바꿈을 해서 소비자들을 기만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연예인에 이어서 인기 유튜버들까지 줄줄이 발각이 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김소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얘기를 한 것처럼 연예인이며 유명 유튜버며 인플루언서건 다 이제 뒷광고 논란 때문에 지금 문매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유튜버나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SNS 광고가 이제 성행하다 보니까 이를 이용한 마케팅 방식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유튜버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많은 인플루언서에게 경제적인 대가를 주고 이제 광고성 콘텐츠를 제작하는 마케팅 방식이 이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작된 광고 영상 중에서 광고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이제 숨기면서 이른바 뒷광고를 하는 행태가 지금 드러나게 된 건데요. 예. 네, 광고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이제 더 나아가서 내가 돈을 주고 내가 샀다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유튜브 영상 하단의 더보기 그 공간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댓글이나 하단 부분에 광고라는 사실을 숨겨서 소비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없도록 하는 것도 뒷광고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가 이제 최근에 효과적인 매체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었는데요. 이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일부 유튜버들이 이렇게 대가를 받았음에도 경제적 대가를 명시하지 않고 이제 뒷광고를 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한국소비자원이 이제 최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 SNS 등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광고 게시글 10개 중 7개는 광고임에도 광고를 표시하지 않은 뒷광고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특별한 세부 제재가 없었던 유튜브는 이제 카카오 스토리나 인스타그램 등 다른 매체보다 절반 정도인 15.5%만이 광고 여부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고 광고를 해준 건데 광고가 아닌 것처럼 내 돈 주고 사서 실제 생생한 후기를 남기는 것처럼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유튜브 광고는 텔레비전 광고보다 광고 비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업계에 따르면요, 유튜버를 통해서 하는 광고는 보통 수억 원대의 광고 비용이 드는 TV 광고보다 이제 광고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즐겨보는 특정 연령층이 있고 성별이 있기 때문에 이 타깃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인데요. 이제 국내 또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청자들까지 홍보를 할 수 있어서 업계에서는 유튜브 광고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라는 사실을 밝힐 경우에 소비자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 연구자료에 따르면은 SNS상에서 경제적 지원을 밝힌 후기의 경우 부정적 평가가 42.4%에 육박했습니다. 솔직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은 후기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과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버들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부 광고주로부터 광고라는 사실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하고요. 스스로도 이제 광고를 한다는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스스로 광고 사실을 숨기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번 뒷광고 논란이 이렇게 일어나고 나서 유튜버들도 채널을 폐쇄하는 유튜버들도 계속 나오고 연예인들도 사과문을 올리고 줄줄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뒷광고 그 규모가 얼마나 될까라는 궁금증이 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사실 이 유튜버나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뒷광고로 받는 광고 규모에 대한 이제 수익은 이제 명확하게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예. 다만 지난해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하고 광고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일부 사업자에게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공개한 내용에는 7개의 사업자가 게시물 작성 대가로 이제 인플루언서 등에게 총 11억 5,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성 게시글이 한 4,177건 정도 달하는데 계산을 해보면 한 게시글당 한 47만 원 정도의 광고 비용을 지급했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에는 이 3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한 명이 이제 자신이 총 22건의 광고를 진행을 했었고 총 이 광고 비용으로 2,500만 원 정도의 광고 비용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예. 네, 구독자가 많을수록 광고 효과가 올라가는 유튜브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에게는 더 많은 비용이 지급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먹방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이제 광고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가맹점별로 광고비, 마케팅비를 충당하기도 해서 이제 콘텐츠 하나에 수천만 원의 대가를
대가가 오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특히 이 같은 광고 시장이 좀 커지면서 이를 관리하는 소속사로 볼 수 있는 다중 채널 네트워크 MCN사들도 늘어나는 것도 이제 이 MCN사들이 기업화된 것도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요.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 같은 이제 CJ E&M 같은 대기업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판을 키웠던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유튜버나 아니면 뭐 광고를 의뢰한 기업들이나 혹은 앞에서 얘기를 해줬던 MCN들에게는 어떤 제재가 이루어집니까? 네, 아직까지도 관리 지침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공정위가 2009년부터 사회 관계망 서비스 광고를 규정하는 추천 보증 등에 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개정안을 거치면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부당 광고 등에 대해서 차례로 제재하고 있지만 유튜브 광고나 인스타그램 사진 광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재한 내용이 아직은 없습니다. 뭐 제재를 해도 유튜버나 이제 뭐 유튜버 등 콘텐츠 게시자가 아닌 광고를 준 기업에게만 제재를 따로 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업계에서도 이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와 이제 소속사가 이제 섭외해서 이제 주고받았고, 저희가 뭐 유료 광고 뭐 숨겨달라 뭐 이렇게 한 적도 없었고. 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제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유튜브 동영상이나 인스타그램 사진을 게시할 경우 지켜야 될 이제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우선 대가를 받고 광고성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때는 영상 제목이나 영상 내에 광고 표시를 꼭 해야 합니다. 제목 길이를 늘려서 광고 표시가 생략되게 하면은 안 되고요. 동영상 전체가 광고 내용이라면 영상을 시작할 때와 끝부분에 문구를 삽입을 하고 영상 중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을 해야 합니다. 실시간 방송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막으로 알리기 힘들 경우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것을 언급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이용할 경우에도 첫 번째 해시태그에 광고 사실을 알려 소비자들이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체험단이나 체험 후기와 같은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고 대가성 광고, 상품 지원, 상품 협찬, 금전적인 지원 이런 명확한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광고를 한 기업에게는 이제 과징금과 같은 제재가 가해지긴 하는데요. 이제 콘텐츠를 제작하고 게시한 유튜버들에게는 따로 제재가 없어서 여전히 남은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소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